일본의 유명 경제 언론은 대만의 TSMC와 네덜란드의 ASML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삼성이 TSMC와 ASML의 균열을 노리고 있지만 양사의 연대가 경고해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이 의심된다는 매우 부정적인 분석과 함께 삼성이 TSMC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와 같은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핵심 부품인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의 중요성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산업이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GM과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제조 기반, 즉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계 정세에 발맞춰 파운드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에는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설비, EUV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ASML이 1년에 생산 가능한 장비 수는 50대 이하이며 한 대의 가격은 하나로 5천억 원에 달합니다. EUV는 ASML에서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 슈퍼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장비는 주로 삼성전자와 TSMC만 구매하였으나 최근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경쟁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일본 경제 언론은 삼성이 인텔과 TSMC에 밀려 ASML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고 최첨단 반도체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한국에게 처참하게 시장을 빼앗겨버린 일본의 한이 담겨있는 전망이었죠.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일정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언론과 기업을 발칵 뒤집어버렸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출장 첫 번째 일정으로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유럽 출장 일정 중 ASML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에게 ASML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언론은 ASML이 TSMC를 의식하여 경쟁사인 삼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부정적인 예측을 깨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강대국의 첫걸음이 될 ASML의 EUV 장비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약 4조 원에 달하는 EUV 장비 18대 도입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며 2024년 1.8나노 양산이 가능한 EUV 장비 선주문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문 한 번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가 과거 ASML이 자금난을 겪던 시절에 유일하게 연구개발비 지원 및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ASML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EUV 장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2012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ASML은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청업체인 ASML에게 연구개발비 지원과 자사주식 매입까지 요구하는 다소 무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투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상은 ASML 제품 사용에 대한 우선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 투자 프로그램을 외면했을 때 삼성전자는 ASML의 가치를 알아보고 연구비 지원과 함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억 7,600만 유로와 함께 ASML의 지분의 3%, 약 1,260만 개의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이 투자를 통해 ASML은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이 언급한 대로 TSMC와 ASML의 유대는 깊습니다. 하지만 ASML은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삼성전자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누가 더 좋은 기기를 보유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정답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남을 가지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첨단 소재 3종을 수출 규제에 포함시킨 건데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수출 규제로 인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주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특유의 근성으로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고 수출 규제 1년 만에 일본의 경제 보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충수가 되어 자국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 발전과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아시아 방문을 가졌는데요.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미국이기에 모두가 이번 방안에 대해 의아해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산업의 쌀과 같은 반도체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방문한 주된 이유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급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겠다 약속했고, 미국도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세금 혜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보다 무려 6개월이나 빠른 성과입니다. 파운드리 산업 특성상 기술 선점 및 주도권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덜 소모하고 성능은 23%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1위 탈환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안보 협력이 깊어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자마자 가장 먼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달렌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반도체와 관련한 활발한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인들은 이전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패권을 주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